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곡선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총수요 총공급 또는 환율의 변동 과정에서 여러분들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단원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96에서 99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과 경제활동 배우고 있고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1단원은 끝났어요.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서. 자, 2번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서 요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이라고 하는 요 두 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균형과 불균형 봅시다.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의 각각의 가격에 따라서 1,500원일 때 20병, 1,000원일 때 30병, 500원일 때 40병 이런 식으로 수요량이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도 1,500원일 때 40병, 1,000원일 때 30병, 500원일 때 20병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결정돼요. 요 과정에서 딱 정확하게 1,000원일 때 30병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네요. 이럴 때 우리는 시장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어, 수량을 거래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아. 볼까요? 균형 가격이 얼마죠? 1,000원이에요. 근데 시장 가격이죠. 예. 시장 가격이 요게 이제 균형 가격이 1,000원인데 시장 가격은 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은 40병만큼 살려고 하는데 팔려는 사람은 20병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얼마큼 발생하죠? 20병만큼 발생해요. 그쵸? 자, 초과 공급인 건 뭔가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1,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은 20병이고 팔려는 사람은 40병이에요. 만 병이요. 자, 그러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수량이 많죠. 그것을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라도 팔겠죠. 그렇죠? 비싸더라도 사겠죠. 이러면서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초과 수요는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므로 상품 부족 현상이 발생해요. 자, 살려는 사람은 40만 병이고 팔려는 사람은 20만 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20만 병만큼의 초과 수요량이 발생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못 산 사람들이 얼마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만 병은 그렇죠? 공급이 됐으니까. 근데 공급이 더 이상 안 되니까는 20만 명은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산 사람들이 나 돈을 조금 더 줄게. 팔아줘. 그렇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좀 참고 있었던 거 좀 풀까? 이런 사람도 생기겠죠? 또 나 그거보다도 더 필요해. 체육대회야. 더 많이 필요해. 지금 팔아줘. 가격은 더 줄게.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조금 더 팔아줄게. 이렇게 하겠죠. 언제까지요?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요. 자, 언제 초과 수요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경우는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자, 수요가 D0에서 D1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1,000원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자는 30만 병밖에 안 되는데 살려는 사람은 50만 병이네요. 뭐가 발생했죠? 20만 병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1,500원으로 거래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1,500원으로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수요량은 40만 병으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늘어나게 되겠네요. 자, 어느 경우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공급이 감소할 때도 그래요. 자, 공급이 이렇게 S0에서 S1으로 감소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급하려는 사람은
1,000원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 현재에서 지금 A점 1,000원에서 30만 병만 공급 30만 병만큼 살려고 하는데 수요량은 팔려는 사람은 지금 10만 병밖에 안 되네요.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20만 병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장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경우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싸지니까는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요걸 설명을 할까 말까 했는데 자, 요 경우요. 요 경우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50만 병이었잖아요. 1,000원일 때. 그런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여 시장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초과 공급은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지금 공급량은 얼마죠? 40만 병이요. 수요량은요. 20만 병이요. 그래서 상품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은 이제 창고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잘 상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과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안 팔려요. 이렇게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려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게라도 팔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낮아지니까 팔려는 마음은 점차 줄어들겠죠. 반면에 가격이 낮아지니까는 살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균형 가격에 도달할 거예요. 어떻게 되죠? 거래량은 증가할 테고 가격은 떨어졌네요. 그렇죠? 자, 사, 어, 1,500원이 시장 가격일 때 살려는 사람은 20만 병이고 팔려는 사람들은 30만 병이었지만 30만 병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죠.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맞아요. 공급량이 증가할 때 그래요. 공급량이 증가가 아니라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공급이 S0에서 S1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늘어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30만 병이에요. 지금 수요 곡선 이렇게 쫓아오게 되면 1,000원에서 30만 병이죠. 근데 팔려는 사람은 얼마예요? 1,000원에서 40만 병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못 팔까요? 공급자가 10만 병만큼 못 팔겠네.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불러요? 초과 잘못 썼어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앞에 거 뜯어다 붙인 티가 확 나버렸네요. 그쵸? 예. 그러나 다시 녹화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어떡하죠? 이쪽도 그렇게 됐는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됐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봅시다.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지금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수요가 감소해 버렸어요. 그럼요. 지금 1,000원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20만 병이에요. 팔려는 건요. 공급 곡선 이렇게 쫓아오니까는 1,000원에 30만 병이네요. 10만 병만큼의 초가 공급이에요. 선생님 이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공급이에요. 공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라도 팔겠죠? 그리고 싸지니까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시장 균형은요,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성립되고요. 수요 공급의 원리요, 어떤 상품의 가격의 조정을 통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뭐가 재밌죠? 가격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죠.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것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 한국은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였어요. 그럼 농산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이것을 하려면요. 일단 1단계 새로운 상황을 문제에서 주어주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파악해요.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1단계에서 파악한 영향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지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지 그 둘 다 움직이는지 그 방향을 파악해야 돼요. 자, 증가하면은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3단계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할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진짜 해볼까요? 자, 올해 한국은 가금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어요. 농산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죠? 자, 수요가 변할까요? 공급이 변할까요? 야, 공급이 변하겠죠. 선생님, 농산물 가격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공급이 변했다고 하는 새로운 상황,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은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것만 봐야 돼요. 감소했다. 농산물 생산이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라고 하는 가정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지금 생산이 감소한 상황만 봐야 돼요. 자, 수요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변한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공급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요? 감소 방향으로 변하겠네요. 그쵸? 봅시다. 여기가 0점이고요. 자, Y축 뭐죠? 가격 P. X축 뭐죠? 수량 Q. 자,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뭐예요? 수요 곡선 D. 우 상향하는 그래프가 공급 곡선 S. 자, S0라고 써줍시다. S0일 때 이렇게 P0에서 Q0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쵸? 그런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발생하게 돼요? 뭐가 발생하게 돼요? 요 가격대에서 지금 팔려는 사람들은 살려는 사람들은 요만큼 Q0만큼인데 팔려는 사람들은 진짜 없어졌네요. 확 떨어졌어요. 그쵸? 예, Q1만큼 됐어요. 뭐가 발생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못 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도 내가 살게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나도 팔게. 그러면서 팔려는 사람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균형점 새롭게 만들어져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네요. 그쵸? 팔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져요. Q1 거래량은 Q1이고 가격은 P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쵸? 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 예시 한번 봅시다. 음료수에 대한 선호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 움직일까요? 공급 곡선 움직일까요? 수요 곡선 움직이겠죠.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아이고 하기 싫은데.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나와버렸네. 어쩔 수 없다. 그쵸? 이렇게 됐는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었네요. 상승, 증가. 자, 음료수의 생산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변화한 거죠. 기술의 발달이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였어요. 공급 곡선이 움직였어요. 공급 곡선이 움직였겠네요. 그쵸? 어느 쪽 움직였을까요? 자, 원으로 움직였 S0에서 자 증가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감소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감소 방향이 아니죠. 증가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기술의 발달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때요? 새로운 균형점 공급이 늘어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꼭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팀플러스에 댓글을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하셔도 되고요. 댓글을 올려봐야 됩니다. 자,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해요? 자, 이건 정말 국민들 생활에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가격 이상으로 받지 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 가격 이상으로 받지 말라고 하니까 수요량은 요만큼이고 공급량은 요만큼이네요. 뭐가 발생했죠? 뭐가 발생했어요. 그쵸? 자,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얼마인지 보시고 거래되지 않은 수량은 얼마인지 각각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음료수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왜 암시장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 암시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